오늘도 리튬 관련 뉴스 모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그 EV 관련된 배터리 회사들이 생산량을 2025년까지 6배로 확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배터리가 분명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쪽은 쇼티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좋다. 반도체는 아직은 긍정적이지 않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리튬은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내년도 어렵다. 금양의 배터리 아저씨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도 DDR5가 내년에 많이 사용될 거라고 확신은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다 먹여 살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터리 아저씨가 선대인 TV에 나오셔서 또 리튬 관련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대보마그네틱의 이상익 대표라는 분이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신한 금투 주체로 이제 공개 IR을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칠레 SQM하고 좀 뭐 다른 해외 이제 마이너 리튬 업체들 그 쭉 만나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네가 이렇게 만나봐도 뭐 일부에서 리튬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만나본 경험으로는 리튬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강세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선대인 소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대보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금양이랑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는 떨어지고 있어요.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이란 게 있는데 대보마그네틱도 하고요, 금양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대보마그네틱은 현재 오르고 있고요, 금양은 계획만 발표했으니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금양이 다시 오르게 되면 대보마그네틱이 떨어질 텐데, 이럴 때 자산 배분을 이용해서 두 주식의 비율을 조정하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요게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리튬 가격 억제 위해서 단속이 나섰어요. 그게 11월 19일이고요. 그 이후에 여기 노란색 오른쪽에 치는 그 이후에 지금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큰 그래프를 보면은 약간인데 이게 이제 5% 떨어진 겁니다. 이게 5% 떨어지면서 앨범알 주가가 작살났고 이제 저희도 영향을 받은 거고. 이전에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알버말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시점을 시작으로 전 알버말을 계속 사고 있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고. 근데 이거 비슷한 일이 올해 3월달에 있었어요. 3월달에 리튬 가격 이때도 이제 그 정부에서 관련된 사람 다 모아갖고 야야 더 이상 올리지 마. 이제 가격 올리면 우리가 단속할 거야. 이렇게 이제 강하게 푸시해갖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떨어지다가 그 다음 확 떨어졌잖아요. 이때는 왜 떨어졌냐면 이게 상해 봉쇄돼요. 락다운돼요. 지금이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리튬 관련해갖고 이제 이런 거를 옛날에 또 좀 하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매물이 나오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이게 다시 정보를 뚫고 다시 갔다. 이 차트는 2022년 올해죠. 1월 1일부터의 리튬 가격 차트입니다. 1월달부터 잘 오르다가 중간에 한번 살짝 빠지고 다시 오르죠. 이 타이밍에 중국 봉쇄가 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중국이 상태가 안 좋아요.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피파 월드컵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 월드컵을 봤는데 경기장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살짝 빼서 공매도로 먹으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기사에는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말에 이때 리튬 가격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때도 아니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대. 그리고 이때도 지금 여기 잠깐 떨어졌을 때 리튬 가격 고점이다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계속 올랐네. 자원 관련한 리포트는 제대로 맞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유가가 $100 가면 $200 간다고 막 발표하고 그래요. 그 다음 찐중2 리포트를 소개해 주시는데 채널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제일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
고해상도 이미지가 없어서 화면은 좀 흐린데요. 여기 보시면 생산과잉 이게 있어요. 생산과잉이 어떤 거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가져왔거든요. 돈을 벌면 기업들한테 다 뭐라 해야 돼요? 예, 다 투자를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중국 기업들은 다 뭐야? 인프라 투자 설비만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 계속 취업을 시켜줬어. 그래서 내가 3개월, 4개월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CATL이라는 중국에서 가장 큰 배터리 회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어렵지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용을 늘려야 됩니다. 미친놈들. 지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외환이 없는데 기업에 고용을 늘린다고? 언제랑 같아? 자,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신 분 알 거야. 이게 언제랑 비슷해? 분명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계속 인프라 투자 설비를 해야 돼. 왜? 고용이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봐야 되니까 원칙이 되니까. 뭐가 여러분 IMF 때 봤잖아. 이 영상은 신의 두뇌라는 채널입니다. 신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코인 관련과 경제를 엮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채널이에요. 책도 쓰셨는데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책이었고요. 제가 2017년 코인 불장일 때부터 계속 봤는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뭐 음모론이나 이런 소문 같은 거에 휘둘리질 않아요. 이분은 그 각국의 그 규제 관련해서 보시고 이게 지금 도망쳐야 할 땐지 들어가야 할 땐지를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계속 FTX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실제로 망해버렸죠. 설명이 길었는데 아무튼 중국의 CATL이 이상한 짓을 할 거라는 겁니다. 회사 기금이라고 해야 되나? 잉여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남은 돈으로 계속 생산을 할 겁니다. 중국 경제는 안 좋을 거고요. 차는 팔리지 않을 건데 생산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고용을 위해서요. 그리고 생산할 LFP 배터리는 효율이 안 좋거든요. 한국 거보다. 그래서 나중엔 쓰이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리튬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생산을 한대잖아요. 리튬 가격은 리튬 가격대로 오를 거고요.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은 더 잘 될 겁니다. 이분이 경제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요. 신박한 아이디어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잘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성장을 한다면 혹은 성장의 반대를 볼게요. 절대적인 거 말고 여러분 뭘로 볼까? 상대적 성장으로 볼게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성장이 높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연준은 이것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무엇을 바꿀까? 그쵸? 물가 목표치를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기준 물가 인상률이 2%입니다. 2% 정도 오르는 건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8% 가버렸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2%가 될 때까지 물가 상승률을 막아야 합니다. 그게 연준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리는 엄청나게 올랐죠. 올해. 마지막으로 발표된 물가가 거의 8%거든요. 7.7인데 이제 여기서 2%까지 떨어뜨려야 되니까 한참 남았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면 거의 경제는 폭락 수준에 이를 겁니다. 2%가 될 때까지 계속 올릴 거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나라가 아무도 성장하지 않는데 혼자 2%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나라도 물가를 못 잡고 있으니까요. 이렇다면 그냥 높은 물가를 계속 유지만 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한간엔 사람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고 뭐 그러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1년에 물가가 2배씩 올라야 됩니다. 이 8%, 5%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야, 우리가 성장이 나왔으니까 2% 물가를 가지 말고 3% 혹은 3.5% 가도 되는 거야. 야, 이러면 우리가 물가 목표치를 니네 왜 말로 2% 했다가 3.에서 3 우리가 성장이 나오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뭐가 오른다? 우리가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생각을 해볼게. 1980년대 9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물가였을까 저물가였을까? 어차피 상대국보다 더 많이 성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높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현재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경기를 망칠 이유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경제를 해석하시고요. 그에 맞게 가상화폐 투자를 이어가고 계신 분이에요. 현재는 비트코인을 조금씩 주워가라고 하시는데 이게 FTX 터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의견은 비트코인만 분할 매수하라고 하십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매수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신박한 투자 방법에서 비트코인 매매 방법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이제 타이밍 재고할 필요는 없어요. 우연히도 같은 날 할투님도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또 하나 올리셨습니다. 이분 말고 안요하 교수님도 있거든요. 그분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들조차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영상이 안요하 쇼라고 해서 직접 운영하는 쇼가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리튬 얘기하다 비트코인으로 가버렸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중국에선 이것저것 자원을 마구 소비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리튬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가격 빼봐야 다시 오를 거니까 이런 기회에 사는 게 좋겠죠. 뭘 사야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밑에 알버말은 제가 사고 있는 거고요. 다른 분한테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미국 회사는 살 게 많으니까요. 스타벅스나 디즈니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CEO가 바뀌었어요. 중국 2차전지 ETF랑 테슬라는 꼭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봐도 중국이랑 엮여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때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빠졌잖아요. 1개월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낮은 거 이런 걸 사시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회사들은 다 성장할 거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걸 사서 고생하느니 여기서 싸다고 하면 최근에 하락한 건 금양이 있고요. 양극재 회사 중에는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격 방어가 잘 돼서 상당히 고점에 있습니다. 테슬라 팔아야 된다고 적어놓고 테슬라 가격을 봤더니 너무 많이 빠지긴 했네요. 이렇게 가려놓고 끝내야겠네요.